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 광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보이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진혜숙 PD. 네, 현지 시간 20일 저녁 9시쯤 벨기에 수도 브뤼셀 시내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보이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테러 경계 중이던 무장군인의 총격을 받고 제압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몸에 폭탄 벨트를 두르고 있었으며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습니다. 현재 폭발이 발생한 중앙역 광장 일대 교통은 차단됐고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도 제한적이라고 브뤼셀 검찰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작년 3월에도 공항과 지하철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3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유럽은 잇따른 테러로 혼돈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앞서 현지 시간 19일 프랑스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가스통을 치른 차량을 싣고 경찰차에 돌진한 뒤 폭발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운전자가 테러 위험인물 리스트에 올라 있어 프랑스 정부는 테러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같은 날 영국 런던 북부 핀스버리 파크 모스크 인근에서는 반이슬람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3일 런던 브리지 테러와 지난달 맨체스터 공연장 자살 폭탄 테러, 3월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승용차 테러 등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나 민간인들의 일상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면서 유럽 전역이 심각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등을 언급해 파문이 일었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귀국했습니다. 문 특보는 학자로서 발언했을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네, 문정인 특보는 오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특보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당황한 모습과 함께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을 염두에 둔 질문에 미국에는 특보가 아닌 학자로 간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 나는 특보인 동시에 연세대 교수가 직업이라면서 특보로서 대통령에겐 자문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냐는 질문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문 특보는 장시간 비행에 다소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취재진을 뚫고 서둘러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문 특보의 사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자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연락을 취해 문 특보의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중국의 대북 압박은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13일 의식 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결국 숨지면서 미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대화보다는 압박 작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간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과의 첫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오는 29일과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CBS 방송 디스모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만큼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동결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하고 두 번째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단계적 접근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목표라며 이를 이룰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재임 중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외교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화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며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 이런 분위기가 올해 중에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그 위험이 보다 더 급박해졌을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숨지자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또다시 애도를 표하면서 분명한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많은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북한의 잔혹한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 중인 여러 명의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의 폭을 넓히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나아가 북한을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엄포를 놓으면서도 속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간절히 바랄 수 있다며 이런 점은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한중 외교차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전략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인데요. 사드 갈등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회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임성남 외교차관을 장혜수희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의 해빙 기미가 보이면서 한중 고위급 대화 재개로 이어진 겁니다. 양측은 모두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기력하며 소통을 강화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努力找到这个妥善解决问题的办法，推动我们两个关系重新回到平稳这个发展的轨道。 중국말에 好的开始是成功的一半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실질적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차관급 중에서 수석격인 장혜수희 부부장을 회담장에 보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장관보다 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임 차관을 초청해 면담하는 등 전략 대화를 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사드 갈등이나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략 대화가 끝난 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정치적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양국이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대화가 열렸다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